신당역 살인 사건으로 스토킹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진 상황이죠. 1년 전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를 무참히 살해했던 김병찬이 항소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김병찬이 진심으로 반성하는지 모르겠다고 질타하면서 1심보다 형량을 5년 더 늘렸습니다. 손구민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1년 가까이 전 여자친구를 찾아가 피해자를 감금하고 흉기로 협박했던 김병찬. 피해자가 스토킹 피해를 경찰에 신고하자 접근 금지 명령을 무시한 채 피해자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했습니다. 살인 동기는 혹시 뭔가요? 죄송합니다. 계획살인 인정하시나요? 죄송합니다. 김병찬은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얼굴을 가릴 모자와 흉기를 미리 준비해 계획적으로 범행한 데다 애원하고 도망치는 피해자를 끝까지 공격했다고 일축했습니다. 1심 법원의 판결은 징역 35년. 김병찬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데 처벌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하지만 2심 법원은 김병찬이 진심으로 반성하는지 의심스럽다고 일축했습니다. 법원에 낸 반성문에서조차 100번 잘해도 한 번 잘못하면 모든 게 자기 잘못으로 치부되는 게 안타깝다며 억울해했다는 겁니다. 김병찬은 여전히 보복살인이 아니라 우발적인 범행이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출퇴근 때 공격하면 어떻게 할 거냐고 피해자를 협박했고 범행 수법을 검색하고 도구를 준비했다고 질타했습니다. 항소심은 오히려 1심 형량이 가볍다며 5년 더 늘어난 징역 40년형을 선고하고 15년간 전자발찌를 부착하라는 명령은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언니의 생전에 힘들었던 부분도 감안을 해주셔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해요. 반성문 들으니까 저는 이런 게 무서워요. 저희한테 보복이 될 수도 있잖아요. 스토킹하던 여성이 성폭행 피해를 신고하자 여성의 어머니를 살해하고 동생을 중태에 빠뜨린 이석준은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되자 역시 처벌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한 상태입니다. MBC 뉴스 송구민입니다. 자신을 스토킹 범죄로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전 여자친구를 무참하게 살해했던 김병찬 사건. 이 법원이 김병찬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는데 유족들은 국가의 책임을 묻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양소연 기자입니다. 작년 11월 서울 중구의 한 오피스텔. 만 35살 김병찬은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10여 차례 찔러 처참하게 살해했습니다. 피해자가 스토킹 피해를 신고하고 접근 금지 조치까지 내려지자 그 보복으로 피해자를 살해한 겁니다. 1심 법원은 김병찬에게 다른 살인죄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는 보복 살인죄 등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5년을 선고했습니다. 스토킹과 협박, 감금 등 자기 잘못은 돌아보지 않고 그저 경찰 신고에 대한 보복으로 피해자를 살해했다며 경찰의 분리 조치나 접근 금지도 무시하면서 법을 지킬 의지가 아예 없었다고 질타했습니다. 김병찬은 신변 보호 대상에게 지급된 스마트워치에서 경찰 소리가 들려 격분했다며 범행을 계획한 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범행 도구와 방법을 검색하고 흉기를 미리 샀다며 애원하고 도망치다 결국 움직이지도 못하게 된 피해자를 끝까지 공격했다고 일축했습니다. 유족은 더 무겁게 처벌해달라고 오열하며 딸을 보호해주지 못한 국가의 책임을 묻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김병찬 사건으로 신변 보호용 스마트워치의 위치 추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경찰의 총체적인 부실 대응이 드러났습니다. 경찰청장이 사과하고 범죄 피해자 안전조치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편했지만 지난 2월 보호 대상 여성이 전 남자친구에게 살해당하는 일은 또다시 반복됐습니다. MBC 뉴스 양소연입니다. 전 여자친구를 집요하게 스토킹하다 살해한 김병찬이 오늘 검찰에 넘겨졌는데 일반 살인죄 대신 형량이 더 무거운 보복살인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경찰은 앞으로 스토킹 가해자를 적극적으로 유치장에 넣어서 피해자와 분리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홍익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 연인을 스토킹하다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김병찬. 신상 공개가 결정돼 모자를 쓰진 않았지만 마스크는 벗지 않았습니다. 신상 공개 됐는데 마스크 벗으신 거 죄송합니다. 취재진 질문엔 죄송하단 말만 12번을 반복했습니다. 살인 동기는 혹시 뭔가요? 죄송합니다.
계획살인 인정하시나요? 죄송합니다. 혹시 피해자는 유족분께 하실 말씀 없으세요? 정말 죄송합니다. 경찰은 김병찬을 검찰로 넘기면서 살인보다 형량이 더 무거운 보복 살인을 적용했습니다. 접근 금지 명령이 내린 지난 9일 이후 범행 도구와 수법을 휴대전화로 검색한 걸로 볼 때 살해할 뜻이 있었던 걸로 본 겁니다. 최근 5달 동안 10번 넘게 피해자 집과 차량 등에 무단으로 침입하고 흉기로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지속적으로 스토킹한 사실을 확인해 7개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피해자가 숨지기 전 5차례나 신고할 때는 입건조차 안 했던 경찰이 이제야 줄줄이 혐의를 확인한 겁니다. 추가 대책도 내놨습니다. 경찰청은 범죄 경력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스토킹 가해자를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가두는 잠정조치 사호를 적극 신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위치 추정용 스마트워치의 위치값이 부정확할 경우 신고자의 주거지와 직장에도 함께 출동하고 접근 금지 등 긴급 응급 조치를 위반하면 지금처럼 과태료 부과에 그치는 게 아니라 형사 처벌을 할 수 있도록 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홍익표입니다.